기존에 있던 교과, 기존의 중등에 있던 교과상에서의 산, 염기,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을 조금만 레벨을 중등하고 통합과학 정도 선에서 살짝 걸칠 정도로만, 왜냐면 현재 중등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과정 가면 배웠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나갈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준비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배웁니다. 산, 영어로 acid. 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될 때 H 플러스 이온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말하는 산성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에요. 원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지난번에 화학 반응을 이야기할 때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을 내가 다르게 확실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보통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땐 전자를 아예 넘겨줘서 이온이 돼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반응을 할 때는 나도 전자 한 개, 니도 전자 한 개, 요거 우리 같이 쓰자 해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공유 결합 중에서 가운데 분명히 공유라고 하고 전자쌍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전자쌍을 당겨오는 힘이 원소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그지? 그 차이로 전자쌍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물에 녹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온화가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 대표적인 게 산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생기는 걸 우리는 산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산성이란 산이라는 녀석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어떤 게 산이냐면, 일단 맛이 쉽니다. 물론 화학약품을 함부로 맛을 보는 거는 매우 단거한 일이기 때문에, 단거기 때문에 함부로 맛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거가 무슨 뜻인지 알죠? 단거 몰라? 단거. 응? 너희들이 초파가 아니란 말이다. 해골문이 좋아하면 안 돼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신맛이나 신냄새가 납니다. 산성물질은. 그리고 얘네들은 몇 가지 금속을 제외한 금속에다가 산을 떨어뜨릴 경우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탄산염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어요. 석회질이라고도 하는데, 화학식으로 썼을 때 탄산 어쩌고 저쩌고 혹은 탄산수소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물질들이 생깁니다. 석회석, 방해석, 조개껍질, 굴껍질, 분필, 계란 껍데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얘네들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합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할 때 기포 발생한다 그럴 때 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전에. 그리고 얘네들은 지시약이 뭐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지시약에는 색깔 변하는 거. 언제? 몰라요. 언제 그러는지 몰라.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깔 변한 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줏빛 양배추 추출액, 장미꽃 시험지, 장미꽃잎 잔뜩 따다가 으깨가지고 물에다가 푹 끓여내면 빨간 물 나오잖아. 그거도 변해요.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 BTB 용액, 메틸 오렌지, 페놀프탈레인 용액. 심지어 이 중에 한 3개는 선생님 책상에 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갖다 놓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지시약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 BTB에선 노란색, 페놀프탈레인에서는 색깔 없고, 즉 투명, 메틸 오렌지에서는 빨간색, 리트머스에서는 빨간색이 되게 바꾸는 걸 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 밑에 여러 가지 산에 쭉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요거 볼게요. 염산, 황산. 물론 황산은 묽은 황산만 산입니다. 그리고 질산, 탄산, 아세트산, 폼산 혹은 포름산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산이고, 참고로 위에 있는 애들이 강산, 밑에 있는 애들이 약산이에요. 얘네들의 화학식을 적어보면 염산은 HCl, 황산은 H2SO4, 질산은 HNO3, 탄산은 H2CO3, 아세트산 CH3COOH, 폼산 HCOOH예요. 자, 그런데 아까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 H 플러스 이온이 생긴다 그랬잖아.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노란 거도 다 됐네. H 플러스, EH 플러스, H 플러스, E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플러스 Cl 마이너스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플러스 NO3 마이너스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플러스 CH3COO 마이너스 플러스 HCOO 마이너스. 요렇게 이온화가 된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뭐가 보인다 지금? 이온화 시켜놨더니 공통적으로 H 플러스 이온이 보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수용액에서 이온화할 때 H 플러스 이온이 생기고, 따라서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H 플러스 이온이 만드는 성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산들이 이러한 공통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을 강한 산, 얘네들을 약한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된다? 강산이라는 거는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매우 잘 되는 애들이 강산이에요. 얘네들은 공유결합이니까 분자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분자 100개를 물에 녹였어. 강산은 100개 중에 95개, 98개, 100개가 다 이온화로 쪼개지는 애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도 엄청나게 높게 잘 나오겠죠. 녹인 만큼 다 나오니까. 그지? 그런 애들이 강산. 근데 약산은 뭐다? 이온화가 잘 안 되고 분자로 남아있는 애들이 훨씬 많은 애들이 약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를 물에 녹여봐야 이온으로 분리되는 게 한 15개, 20개? 그러면 당연히 이온의 농도가 높다, 낮다,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이온의 성질이 드러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게 강산과 약산의 차이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각각의 산들은 독특한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취급할 때, 실험할 때나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염산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매우 강해요. 즉 어떻다? 약병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하얗게 증기로 증발하는 게 보여. 염화수소라는 분자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두 번째로 얘는 유리도 녹여버립니다. 유리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병에 보관한다? 유리병에 넣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원액.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고 있어요. 과학실에서. 오케이? 자, 묽은 황산 같은 경우, 묽은 황산의 특별한 성질은 잘 없는데요. 얘는 좀 특이하게 과학 관련 유튜브 컨텐츠를 찍는 사람들이 초반에 채널을 알리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보통 재미있고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영상을 올리잖아. 그렇지? 그렇겠죠? 그래야지 구독자도 늘고 좋아요도 늘고, 그렇게 해서 초반에 구독자가 많아야 계속 빨리빨리 커 나갈 거 아니야. 그때 많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진한 황산을 설탕에 붓는 겁니다. 진한 황산의 경우 흡습성이 있어.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습기를 흡수하는 정도를 넘어서니까 문제예요.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 설탕이나 포도당 분자 있잖아요. 포도당이나 엿당, 설탕 이런 분자들. 걔네들의 기본이 이제 포도당 분자가 기본 구조인데,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탄소 6개가 반지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그 각각의 자리에 한쪽에는 H, 한쪽에는 OH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순서가 엇갈려가면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있잖아. 그럼 물어보자. 완전 건조시켜 놓은 포도당이나 설탕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죠. 그런데 황산은 뭘 할 수 있냐면, 야, 너 일로 와봐. 요거 떼고 요거 떼면 합치면 물이다, 그지? 내놔 해서 뺏어갑니다. 그러면 설탕이나 포도당에 황산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 H랑 OH기가 다 뜯기고 뭐만 남아요? 탄소만 남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뜨거운 열이 나요. 그래서 설탕에다가 황산을 들이부으면 부글부글 막 거품이 나다가 숯덩어리가 확 자라 올라오릅니다. 꼭 어디 늪에서 괴물 이렇게 팍 솟아오르는 것처럼.
부글부글부글 하면서 막 검은 수덩어리가 솟구쳐 올라요. 이제 실험이나 그런 걸로 이제 유튜브에서 먹고 사는 녀석들 채널 1번, 2번 영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짜다. 선생님은 실험실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나도 좀 끌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한 황사는 건조기로 쓸 수 있어요. 밑에다가 진한 황사를 담아놓고 위에다가 다른 물질을 놔두면 바싹 말라버리겠지. 직접 안 닿을 정도로만 띄워놔도. 그죠? 자, 질산 같은 경우는 뭐가 특징이냐? 얘는 광분해가 특징입니다. 무슨 소리다? 빛을 받으면 분해돼요, 산이. 그래서 질산을 보관하는 유리병은 진한 갈색 병이 있죠, 과학실에. 그런 진한 갈색 병에 들어있고 그 병을 반드시 캐비넷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안 그러면 분해가 돼버리니까. 약산들은 별 다른 건 없는데 탄산은 우리가 이제 이거죠,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 다 탄산음료라고 그러죠. 물에다가 억지로 이산화탄소 녹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뭐냐면 곤충의 독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성묘들을 많이들 갈 거예요. 다음 주쯤 전후로. 선생님도 이제 다음 주에 갈 건데. 성묘에 가서 벌초를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곤충독입니다. 곤충한테 물리면 부어오르죠. 특히 벌이나 불개미나 이런 경우. 개미들이 물었을 때 부어오르는 건 개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약간의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폼산 혹은 아세트산입니다. 참고로 아세트산은 여러분들 부엌에 있어요. 아세트산의 약 5% 수용액이 여러분들 부엌에 있습니다. 물론 냉면집에 빠질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뭐게? 네, 식초가 바로 아세트산의 수용액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명절,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한 번씩 이제 시골에 갔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할머니들이 집에,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큰어머니나 집에서 만드신 식혜를 줄 때 있잖아. 이거 밖에서 파는 비락식혜 이런 거도 월등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 병을 얻어와.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놔. 며칠 지났어. 깜빡했어. 그 뒤에 식혜 있네. 먹어야지 하고 딱 따라서 맛보면 이상하잖아요. 식혜를 먹어본 적이 먹어본 적 없어? 네. 그거 맛있는 거? 식혜 싫어해? 그거만큼 자연스러운 맛있는 게 어디 있다고. 그거를 가져와서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당분 있잖아요. 당분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발효가 되면 뭐가 되느냐? 알코올이 돼요. 그게 술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술은 쌀 가지고 만들죠.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맥주는 보리로 만들고 와인은 포도주로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와인 만드는 포도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먹는 포도로 와인 못 만들어요. 대신에 저기 프랑스에서 포도주 만들 때 쓰는 포도를 우리가 먹으면 써서 못 먹어요. 당도가 무진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써. 그 대신에 걔네들은 그냥 그 자체의 당도가 너무 높아서 적당히 으깨가지고 통에다가 담아놓으면 지네들끼리 발효해서 술이 되는 거야. 그 술을 가만히 놔두면 술인데 얘가 계속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술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얘가 돼요. 그래서 쉬었다라고 합니다. 신내가 나요. 그러니까 시큼한 냄새가 올라와. 식혜에서. 왜 비락식혜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나느냐?
바싹 끓여가지고 모든 미생물을 다 죽여서 포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반응이 안 가서 안 나. 근데 집에서 만들 때는 그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모든 종류 뭐 자외선도 쬐고 막 하면서 억지로 죽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고작 해야 뭐 하느냐? 이제 충분히 단맛이 우러났으니까 이제 한번 바싹 끓입니다. 그런다고 모든 균이 죽나요? 끓이고 식히는 동안 공기 중에서도 들어가 다시. 그래가지고 계속 발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빨리 안 먹으면. 그 대신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단맛이에요. 식혜 단맛 비슷한 거 느끼려면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입에 밥을 넣고 100번만 씹어보세요. 다른 반찬 넣을 필요 없어. 그냥 맨밥, 흰밥. 맨밥만 넣고 100번을 씹잖아? 그럼 100번 씹는 동안 여러분들 침이 밥이랑 섞여서 밥알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엿당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엿당의 단맛으로 만드는 게 식혜예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런 이제 다양한 성질들이 나타나고 강산, 약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시하게 색변화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오케이? 자, 요거 정리 여기까지. 자, 계속 이어갈게요. 염기, 베이스입니다. 영어로는. 염기라는 것은 물에 녹아서 OH- 이온, 즉 수산화 이온을 내는 물질을 우리는 전부 다 염기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산은 뭐였다? H 플러스 이온이었죠. 염기는 OH 마이너스 이온, 즉 수산화 이온이고요. 기본적으로 염기, 그러면은 그런 염기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염기성은 쓴맛이 나고요. 원래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이 쓰다라는 것은 별로 몸에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얘가 쓴맛이 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얘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누로 손 씻으면 느낌이 어때요? 좀 있으면 미끌미끌해지죠? 녹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모든 단백질이 녹은 게 아니고요. 피부에는 각질이라고 하는 이미 기능이 멈추고 죽은 세포의 세포층이 한 두세 겹에서 세네 겹이 언제나 우리 피부에 존재해요. 그 중에 제일 바깥에 한 겹 정도가 녹아나가는 겁니다. 비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제일 바깥쪽 각질층, 표피층에 묻어있던 때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나가는 상태인, 그게 손 씻으면 우리가 미끌미끌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실제로 염기성 물질의 생활의 사용이, 여러분들 그 세면대나 하수구 막혔을 때 뭐 콸콸콸콸콸 약 부어놓고 좀 있다가 물 내리면 쑥 내려간다고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세면대나 배수관이 막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이거죠. 머리카락. 이거 성분이 뭐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약을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녹아요. 그러면 그 뒤에 물을 내리면 쑥 빠지겠지. 그렇게 해서 그걸 뚫어주는 거죠.
자, 염기성은 이렇게 단백질을 녹이고요. 당연히 지시약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에서 BTB에서는 파란색, 페놀프탈레인에서는 빨강색, 메틸 오렌지에서는 노란색, 리트머스는 빨강을 파랑으로 바꿔줄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염기라 그럽니다. 얘네들의 이온화 반응식도 간단한데요. 저기 이쪽에 여러 가지 염기에 보면 이게 쭉 적혀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있습니다. 왜 요 두 개는 별표를 쳤냐면, 자, 위에 거 네 개는 확연히 보이죠? 얘는 아예 이름부터 딱 티가 나잖아요. 뭐? 수산화. 이 이온 이름이 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이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염기로 취급받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내가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수산화나트륨은 NaOH, 수산화칼륨은 KOH, 수산화칼슘은 CA에 OH 전체가 2개, 수산화 마그네슘도 Mg의 전체 OH가 2개. 물론 여기를 잘라서 위가 강염기, 아래가 약염기가 됩니다. 강염기, 약염기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강산, 약산하고 똑같아요. 얘는 이온화가 잘 안 돼. 오케이? 자, 탄산수소 나트륨은 암모니아는 자, 확실히 화학식에서도 딱 티가 나죠? 맞지? 얘는 이온화가 되면 Na 플러스 K 플러스 CaE 플러스 Mge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EOH 마이너스 EOH 마이너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얘는 Na 플러스 H CO3 마이너스. 얘가 뭐랑 결합이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물이랑 반응을 해서 요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보인다? 얘는 보이죠?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강염기가 가지는 양이온이랑 약산이 가질 수 있는 음이온이 결합해 있는 상태다. 그지? 탄산이온, 이거 뭐냐면 여기에 수소이온 하나만 더 들어가면 뭐가 돼요? 탄산이 되죠. 맞지? 강염기가 가지는 양이온과 약산의 음이온이 결합하면 약염기성을 띱니다. 화학적으로. 자세한 건 고등화학 심화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이 내용은 그냥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하기보다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 이온 평형, 반응 평형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염기 취급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OH 이온이 가지는 성질, 즉 여기에 있는 염기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 염기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다? OH 이온이 가지는 성질이 되는 것이고,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은 우리 비누 만드는 재료예요. 비누의 베이스가 되는 재료인데 가빈이 혹시 그거 아니? 집에 비누 보면 투명한 비누가 있고 불투명한 비누가 있을 거야. 있지? 어떤 비누는 투명한데 어떤 비누는 불투명하죠. 그 차이가 이거 차이야. 비누 베이스가 나트륨 베이스일 때는 불투명한 비누로 나오고요. 칼륨 베이스로 만들면 투명한 비누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질은 비슷해요, 사실.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해성이라 해가지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집에서는 안 쓰는 빨래비누라는 커다란 각비누가 있죠. 학교 화장실에 보통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청소에 쓰라고. 청소나 걸레 같은 거 빨 때 쓰라고. 근데 그 각비누 보면 표면에 허연 가루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 자주 안 쓰는 빨래비누는. 그게 뭐냐면 수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때 그 표면에 하얀 가루가 끼는 거야. 자, 그런 성질이 있고요. 수산화칼슘,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질입니다. 얘가 물에 녹아 있는 게 석회수예요. 석회수 언제 써? 석회수에 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뿌옇게 되죠. 이거는 우리 날숨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반응하기 때문인데,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반응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뭐냐면 탄산칼슘, 앙금 생기는 거 우리 이온할 때 앙금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때 있어요. 즉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것 자체가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오케이? 수산화 마그네슘은 보통 이제 우리 제산제, 중화발음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제산제라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들 술 드시고 오신 다음 날 아침에 속 쓰리다고 짜먹는 약이 있으면 제산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물을 안 해서 그 설명이 지금 빠져 있는데, 원래 우리 위 안에 나오는 위액 있잖아. 소화액의 위액. 거기에는 염산이 들어 있습니다. 위액에 염산이 들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땅에 떨어지거나 책상에 떨어진 음식 그냥 주워 먹으면 아무런 탈 없습니다. 안 죽어요. 왜? 사실 웬만한 세균은 위액에서 다 죽여요. 선생님, 그럼 식중독 왜 걸려요? 세균이고 뭐고 다 죽는다면서요. 식중독은 세균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세균이 좀 오래되거나 상한 음식에서 지네들이 번식하면서 먹고 살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부산물 자체가 독성 물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균을 먹어서 식중독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독을 먹어서 중독되는 거야. 세균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 대사, 즉 먹고 사는 활동을 하는 자체에서 독이 만들어지는 거야, 세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냥 독을 먹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탈나는 거야. 근데 원래 깨끗하다는 음식을 먹으면 깨끗합니다. 웬만한 세균들은 그냥 흙이나 이런 것들 좀 털어내고 먹으면 어차피 좀 있으면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아니죠. 도건이 니는 지금부터 한 6, 7년 뒤에 강제로 방탄소년단 팬클럽에 가입을 해야 되죠. 방탄소년단 팬클럽. 코리아 나미. 군대 가야죠. 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은 온갖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야, 해병대 애들은 물 채운 수경 끼고도 밥 먹더라. 수경에 물을 간뜩 담아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지금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입으로 밥 먹더라고. 그런 훈련도 하던데, 뭐 육군 정도야. 뭐. 캠핑이지. 자, 어쨌거나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는 봐봐. 암모니아 분자 자체는 없지만 물에 녹으면서 OH- 이온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얘는 물에 되게 잘 녹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산과 염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봤고요. 뭐 세세한 다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있고 그러면 요거 빨리 필기하고 나면 그 전기분해라는 개념하고 중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빨리 필기. 아니면 중화 반응에 다 안 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전기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전해질 환경에서 전기가 통하게 되면 그 전해질에 들어있는 이온들은 서로의 반대쪽 극성을 향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기분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거름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BTB 용액까지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바로 이 전해질 환경이라는 개념이 KNO3 수용액입니다. 질산칼륨을 떨어뜨리면 이제 저 거름종이에 적셔 있는 KNO3 수용액 때문에 양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BTB 용액은 얘가 중성일 때는 어떻게 된다? 녹색을 띄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요 거름종이가 무슨 색의 상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요렇게 녹색을 띠고 있겠다. 그죠? 자, 여기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염산은 산성이니까 BTB에서 노란색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을 떨어뜨리면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이 될 거란 말이죠. 물론 이 염산에 들어있는 이온은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것이고, 그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기 회로를 연결할 거예요. 양쪽에. 전극에 요렇게 전기 회로를 연결할 거야. 건전지는 어느 게 플러스게? 긴 거, 짧은 거? 긴 게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이온하고 Na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해 갈 거고, 그죠? 여기에 있는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맞지? 자,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다? 노란색이 번져가는 쪽 이온이 산성을 띠고 있는 이온이 되겠지. 왜? BTB 용액에서 산성이 노란색이니까. 그런데 노란색은 어느 쪽으로 번진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번져나가요. 그 말은 뭐다? 수소이온이 산성을 띠는 이온이다라는 거지. 똑같이 염기성의 파란색은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즉 염기성의 성질은 마이너스 이온인 수산화 이온이 나타내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양쪽 극으로 이동하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염화이온도 가고 있고 나트륨 이온도 가고 있는데 지시하게 색깔을 변화시키는 이온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탐구 실험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몰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H라는 개념, 산성도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배워야 되는 개념이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원래는. 몰이라는 단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상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몰 농도라는 새로운 농도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배워야 pH를 이해합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로그 함수를 로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면 돼요.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자, 일단 몰이라는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합시다. 뭐 되게 어렵게는 안 할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만 가르칠게요. 몰이라는 개념은 원자 번호 6번인 탄소, 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치면 보통 12개거든요. 그러면은 탄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6에 12C가 되는 거지. 원자 번호는 6번, 질량수는 12인 탄소 원자를 뜻하죠. 근데 원자 하나 질량이 얼마쯤 될까?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엄청 가볍겠죠. 맞지? 원자 한 개 질량. 얘를 모아서 12g이 되게 하는 입자 대수를 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탄소 원자를 모아서 그 질량수가 그람수가 되는, 질량이 되는. 그럼 뭐 얼마나 모아야 되느냐? 6.02 곱하기
10의 몇 승이었지? 23승계를 말합니다. 13이었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연필 한 타스 색연필이든 그냥 연필이든 한 타스 사면 몇 자루 들어있죠? 12자루가 들어있지. 보통 그래서 연필은 12자루 단위로 한 타스, 두 타스, 세 타스 뭐 그렇게 셀 수 있잖아. 마트에 가면 큰 판에 계란이 들어있는데 몇 알 들어있죠? 선생님 지난주에 두 판 사다 놨는데 집에다가. 난 몇 알을 샀을까요? 36? 한 판에 30알 들어있습니다. 6 곱하기 5예요. 아, 두 판 샀으니까 몇 알을 샀다? 60알을 산 거죠. 이렇게 뭔가를 묶음 단위로 묶어서 파는 양이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화학에서는 워낙에 원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분자수나 원자수가 작다 보니까 이 몰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다룬다는 거죠. 그런데 자, 물의 이온화 상수 KW. 이거 하기 전에 몰 농도부터 이해하는. 몰 농도. 단위는 대문자 M을 쓰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몰 퍼 리터입니다. 무슨 소리냐?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 혹은 이온의 몰수를 몰 농도라고 해요. 1리터 안에 몇 몰 노가 있느냐? 이온 개수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물이 이온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증류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녹아 있는 물. 심지어 25도씨 상온에서. 상온에서 완전히 깨끗한 물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온으로 변해 있어요.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H3O 플러스 이온이 뭐냐면 H 플러스 이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에 H 플러스 이온이 붙어 있는 거를 H3O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소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5도씨에서 25도씨 물 1리터에 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근데 이거 봐봐. 물 분자 하나가 쪼개지면 얘랑 얘가 1대1로 생기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H3O 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될 거고 얘도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적은 양이긴 하지만 물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 이온으로 쪼개져 있는 놈들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 그 농도가 재밌는 게
물은 무조건 25도씨에 이거 두 개 이온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몰 농도가 되도록 딱 쪼개지는 값이 정해진다는 거야. 그 말은 뭐다? 내가 물에다가 얘를 많이 넣으면 얘가 줄어든다는 거지, 저절로. 얘를 많이 넣으면 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pH라고 하는 산성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마이너스 로그 함수 미수가 10인 상태에서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중성인 물에서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이렇게 되거든? 왜? 중성이면 얘랑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얘가 많으면 산성, 얘가 많으면 염기성이 되니까. 그러면 요걸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서 7이 되는 거야. 중성의 pH가. 그러면 봐봐. pH가 5라는 말은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소리죠. 맞지? 왜? 여기 10의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넣으면 5가 나올 거 아니야,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요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pH 7인 거랑 pH 5인 거랑 농도가 몇 배 차예요? 100배 차이네? 숫자 1이 줄어들 때마다, 숫자가 1 줄어들 때마다 pH 숫자 1이 줄어들 때마다 수소이온의 농도는 10배씩 증가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배씩 감소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저절로. 오케이? 그러면 pH 2나 3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농도가 pH 3이면 pH 7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나 많다? 10,000배. 동그라미 4개니까. 숫자 1 차이마다 10배씩 증가하는 거야. 2 차이면 100배, 3 차이면 1000배. 참고로 여러분들 위액이 pH 2, 3입니다. 2나 3. 염산, 진한 염산이 보통 pH 1. 밖에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비, 산성비 아닐 때 pH가 5.6. 왜? 공기 중에서 저절로 번개치면서 만들어지는 질소산화물이라는 녀석들이 물에 녹아서 섞여져 내리는 산성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pH가 10이나 12 이렇게 된다면 7보다 크다? 봐봐. 예를 들어서 pH가 12다. 그 말은 H3O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란 소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요. 그러면 얘가 월등히 많아졌지. 맞지? 7보다 커진 만큼. 그럼 얘는 염기성이 되는 거야. 얘는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니까. 알겠어요? 여기 위에 10의 농도 위에 있는 10의 마이너스가 합쳐서 마이너스 14가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고 하나가 줄면 하나가 늘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 수산화이온이 많으면 염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중화 반응은 오늘 설명이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
요거 필기하는 데까지 오늘 스톱하고, 요거 중화 반응하고 산화 환원 반응은 다음 주에 마무리 지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느냐? 지시학 색깔까지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상과 연기는 다 풀어오시고요. 중화 반응의 1번, 2번, 3번. 14번, 15번, 26번까지. 아니다, 26번은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알겠죠? 뭐 비슷하지. 끝.